오늘 서병수 전국의 의장을 맡고 있죠. 서병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만들. 아니요, 그건 제가 생각을 할 적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서병수 의장이 아예 못을 박았어요. 백선무 선생님, 이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비대위를 거쳐가지고 또 바로 새 지도부를 꾸리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한다면 이거 좀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대위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지도부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산이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대표 권한은 사라지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비대위 출범이 과연 적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일단 의문이 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준석 대표는 거리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상태라고 해서 원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직무대행을 했었죠. 일단은 뭐 전국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들어도 결국은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직무대행은 임명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대행은 할 수 있죠.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걸 또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요?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또 이제 이렇게 다 돼서 이게 다 합법적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다 자동으로 해임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이 과연 합법적인가? 이준석 대표는 계속 아니 지금 본인 징계되고 사고라 그러더니 갑자기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비상 상황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면서 갑자기 최고위를 해산하고 이렇게 비대위 뚫려서 조기 전대로 가게 되면 결국 쉽게 말해서 나 날리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법적으로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된다면 얘기가 맞는데 그 과정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제 그것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 반응을 나타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자기 날리려고 이 비대위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심경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준석은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면서 당원을 만난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뒤에서 이준석 욕하다가 그 문자가 이제 찍히니까 그래서 지지율 떨어졌니까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 거다. 그런데 그 복귀를 막는 걸 어떻게든 현실화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도 바꿔서 비상이 아니라더니 이번에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했던 최고위원도 살아나서 표결을 했다. 용피셜하게 여기서 용피셜이라는 건 용산 오피셜해서 용산의 공신 입장이라는 뜻이죠. 이 용산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과연 뭐 세간의 해석처럼 대통령까지 의미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일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반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현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남은 거는 법적으로 뭔가를 항의하는 건데, 손정인 변호사님,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국위를 이제 소집하는 것 중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에서 절차에 흠결이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2명이 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혀놓고 의결 정족수에는 참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적 정족수가 7명 중에 4명은 동의를 해야
그 정국이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오전에는 사퇴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거 의결권 행사할 때는 참여한 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가가 이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당원 당규상 사퇴는 사퇴서를 내서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사퇴를 받아줘야 사퇴를 하느냐. 네. 아니면 사퇴 의사표시로 사퇴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없다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정치행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들이 일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정국위에서 소집이 돼서 정국위 전체 의견이 비상상황이 많고 이 비상상황에 따라서 직무대행이 이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개정이 되거나 총회가 모아진다고 했을 때는 예. 법원에서 과연 가처분을 통해서 정당행위를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서 이준석 예. 당대표는 좀 고민의 깊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징계 때도 그래서 가처분이든 소송이든 해볼만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자라고 해서 소송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이번 건도 정치적으로 풀지 법률적으로 풀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번에 그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때 뭐 법적 대응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만 안 했죠. 그때는 해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 가능성 좀 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혜 변호사의 말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 안 잘 하는 안 게 하죠.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엔 너무 이례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징계에서 대표는 6개월 후에 이제 대표 권한이 부활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이 의결을 못할 정도로 최고의 비상 상태라는데 갑자기 사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투표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줬고 예. 그렇게 되면 또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 직무대행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임명을 하려고 바꿔야 하겠죠. 되죠. 예. 이제 그러면 아마도 저는 이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물론 저도 이걸 법적 대응하는 게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법적 대응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번보다는 지금 조금 현재 가능성이 상황이 높다.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아예 포기할 만한 그런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종찬 선생님께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85년생 38살. 네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당해서 예. 못 돌아온다고 아예 공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 앞으로 갈 길 많은데 당분간 몇 년은 당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봐야 됩니다. 과연 비대위원회가 들어섰을 때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 어떤 평가를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가 더 흔들린다? 그러면 아니 그 왜 이준석을 안 왔어야지. 왜 그때는 대선 때는 소맥을 잘하더니 이번엔 소맥을 안 해. 뭐 이렇게 또 불만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 왜 다르냐? 예. 지난번에 징계위는 자기의 개인의 의혹이에요. 개인적 의혹인데 사안이 이번에는 다르니까. 지도부 교체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도부 교체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양두구육, 구두구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네. 요즘 사자성어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다? 이러면 사고무친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결사항전 속에는 법적인 대응, 여론의 대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자고우면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도부 교체상에서 안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할 대응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한다고 봐요. 참 그러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린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불신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국내인 상황을 보면 홍 기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지금 물밑에서 다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예. 질문이 갔죠. 지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느냐. 물론 하고 있다. 그러나 의논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다. 또 추려진 후보가 있느냐. 이게 궁금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하겠다. 예. 사실 다분히 원론적인 구체성은 없는 사실 시기상 또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정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미 거의 뭐 물밑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배종찬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것이 예.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하고 권한대행 그렇죠. 둘이에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예. 권한대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이 비대위원회가 구성되면 직무대행 권한까지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지금 이 상황 자체 초래돼서 전개되는 수습 단계를 다 당헌 단계로 새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본인의 원내대표직이 묘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시도부 교체도 권성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던 인물이 내려놨다. 그러면은 본인의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지. 왜?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렇게 그럼 되죠. 비대위 구성인데 내려놔야지. 마지막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당 지지층들이 흔들리고 예. 당원들까지도 흔들릴 정도면 의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원내대표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된다. 당원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려놓든지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셀프 재신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야기인 거죠. 뭐 배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권을 참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만 모르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입니다. 지자체 장인데 당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의견을 올리면서 특히나 배현진 최고위원한테도 뭔가 좀 쓴소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홍그리버드, 홍준표 앵그리버드로 다시 돌아온 듯한 예. 느낌이 든 것이 있는데 일단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죠. 두 사람의 인연은 좀 각별합니다. 비정치인이었고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영입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맞아요.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굉장히 회자되는 사진이 있어요. 저 사진입니다. 입당 환영식 해주면서 저렇게 태극기 배지 직접 달아주기도 하고요. 예. 또 두 사람이 보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함께한다던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러 갔을 때도 공항에 또 마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콩카콜라 TV를 개설했을 때도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것으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당선인 그 대변인을 예. 김은혜 당시 대변인이 물러나면서 배현진 의원이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좀 멀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이 배현진 의원에게 예. 쓴소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철부지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한다라고 했지만 또 이후에 표결엔 참여를 했었잖아요. 예. 그것을 놓고 뭐라고 했느냐. 정치인은 사퇴 선언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 즉 서류를 내야 하는 공무원하고는 다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요. 정치인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된다. 예. 점입 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배종찬 소장 앞으로 예. 국민의힘이 남은 과정은 5일에 상임정국이 연다고 그랬고 9일에 전국이 연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로 가는 거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그다음 수순이 비대위원장을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바로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논란이 되는데 순항할 것이냐, 예. 순조롭게 될 것이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도 궁금하고 이런 다음 단계가 없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패널분들 생각할 것이 이준석 대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죠? 이게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20대 남, 30대 남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대회로는 언제 넘어갈 거며 법적인 대응이 올 때 이것은 어떻게 또 맞받아서 당에서 대응을 이준석 대표를 대응할지 또 마지막으로는 비대위원장 누가 되죠? 비대위원 누가 됩니까? 그다음에 조기 전당대회 하면 김기현, 안철수
당 대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지금 이 당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까, 당 내부 수습할까, 이준석 대표 문제할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예. 말 그대로 사자성어의 시대란 말씀인데 점입 가경, 우여곡절, 천신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 서울로 뭐 상경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